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권순모입니다. 2026년도 새해 첫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네, 시작이 아주 좀 잘 될 것 같은 이런 예감이 듭니다. 아무쪼록 병원년, 2026년도 병원년에 저희 권순모TV를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해 첫날에 조금 무거운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행위를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알고, 요런 게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벌이나 이런 거는 그냥 잊어먹으시고 차후에 어떤 행위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에 제가 이제 미리 좀 준비를 써놨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처벌 기준을 먼저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뭐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권순모 TV를 보시는 분들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좀 무거운 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복운전. 이게 가장 크기 때문에, 죄가 가장 크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보복운전의 처벌은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특수손괴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앞에 모두 특수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자, 이 특수가 붙어 있는데, 이게 왜 붙어 있습니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자가 다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 자동차를 이용해서 보복운전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보복운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형법으로, 범죄로 처분이 되기 때문에 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특수라는 이름이 자동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수자라는 이름이 다 붙어 있고요. 또 형이, 다 징역형입니다. 징역형이고, 일단 도로교통법은 금고형이 많은데, 여기는 다 징역형입니다. 그리고 벌금도 좀 가장 좀 높은 편이고요. 행정처분을 한번 볼까요? 행정처분은, 보복운전으로 구속됐을 경우에는 바로 면허 취소됩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결격 기간이 필요하고요. 불구속으로, 보복운전 불구속 시에는 형사 입건됐을 때는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 이렇게 좀 운전하면서 가장 좀 무거운 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조금 위험하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게 그런 경우에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폭운전도 한번 볼까요? 비슷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자, 보복운전은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한테, 내가 너를, 네? 특정인,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달려 있는 거고요. 난폭운전은, 혼자서 그냥 이렇게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혼자서 막 휘젓고 다니기 때문에 조금 차이입니다. 불특정 다수예요. 여기는 불특정 다수. 네. 내가 여러 사람한테 해를 가하는 이런 난폭운전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처벌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그 보복운전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상이합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도 만약에 그냥 난폭운전으로 처분이 됐을 때는 이런 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구속됐을 때 면허 취소. 똑같습니다. 면허 취소. 그 다음에 불구속 시에 여기는 벌점이 좀 작아요. 벌점 40점, 면허정지 40일. 이렇게, 구속과 불구속 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조금 비슷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 기간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고요. 난폭운전도 여기도,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10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난폭 운전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네, 타인에게 사람에게 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네, 최고 10년 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운전, 난폭운전은 상당히 운전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된다. 너무 위험한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참고를 우리가 요거 내용은 처벌에 대한 내용은 알고 네, 처벌에 대한 내용은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난폭운전에 해당하고 어떤 게 보복운전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벌이 되게 무거운 거예요.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지우고 한번 구속될 거나 불구속됐을 때 네, 면허 취소. 네, 요거를 확인해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벌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살짝 점검만 했고요. 지금은 이제 어떤 행위가 뭐 난폭운전이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보복운전인지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폭운전은 어떤 게 해당하냐? 자, 신호위반. 자, 신호위반. 두 번째, 중앙선 침범. 네, 중앙선 침범. 세 번째, 과속. 보통 이 내용은 12대 중과실하고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뭐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은 거네요. 네. 횡단, 유턴, 후진 금지, 후진. 요걸 반복적으로, 네, 위반.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섯 번째, 네, 진로 변경 위반. 네. 해서는 안 되는 진로 변경. 아니면 방법이 왼쪽으로 추월을 해야 되는데, 추월하거나 차선 변경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위반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스늡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일반적인 교통사고도 급제동, 아무 이유 없이 제동을 했을 때는 과실이 조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제동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급제동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특히 이제 난폭하게 운전하면서 뭐 달리다가 섰다가 달리다가 섰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앞지르기 위반. 네, 앞지르기 위반. 네, 시기, 방법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해서 앞차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막 오른쪽으로 해서 앞으로 들어오거나 막 이렇게 들어와서 막 과속하면서 신호 위반하면서 이런 걸 겹쳐서 두 개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여덟 번째, 안전거리 미확보. 네. 요거는 바로, 그냥 뭐 거의 그 위협적인 행동이죠. 바로 뒤에 붙어갖고 거의 뭐 부딪힐 정도로 와서, 막 따라 붙고 하는 거죠. 그 아홉 번째, 부당한 소음기. 부당한 소음기. 경음. 네. 보통은 안전거리 미확보 붙어서 빵!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요 아홉 가지가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을 하거나 한 개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네. 요럴 때 난폭운전으로,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홉 가지, 우리는 요거는 한번 알아두긴, 뭐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급제동이나 뭐 부당한 경운기, 안전거리 미확보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런 내용을 했을 때, 난폭운전을 했을 때, 네,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난폭운전인데 구속 시 면허 취소, 불구속 시 벌점 40점, 면허 정지 40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난폭운전도 조금 많이 위험하죠. 도로에서는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폭운전은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보복운전. 보복운전.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차로 남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많이 위험합니다. 근데 보복운전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뭐
뭐라 그러죠? 흥분해야 된다 그래요? 흥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확 열받을 때, 어떨 때 열이 많이 받으시나요? 저도 운전하면서, 막, 그런 게 막 끓죠. 네, 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안 했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저는 지금 속안으로 삭혀요. 아이씨, 이러면서. 그래서 뭐 급한가 보다. 그냥 이렇게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렇지만, 뭐 이걸 가지고 뭐, 흥분해가지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막 저 차를 따라가면서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위험하다. 네,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죠? 보통은, 뭐라 그럴까요? 첫 번째, 뭐, 깜빡이 미사용? 깜빡이. 미사용. 깜빡이 안 켜고 그냥 막 확 들어왔다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제 뭐 미안하다는 표시도 안 해. 비상 깜빡이를 킨다든지 손을 이렇게 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유한을 돼. 이제 또 운전 잘 배웠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해. 자기가 잘한 모양, 막 그냥 또 가. 그럴 때 조금 흥분하긴 하죠. 그렇지만, 모르든가, 그런 내용에 대한 뭐 비상등을 켜는 거나 손드는 이런 매너를 못 배웠어. 그럴 경우에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 보복운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깜빡이 미사용 하는 차가 들어왔다. 그러면, 급한가 보다. 아니면 그 내용을 못 배웠구나. 하는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조금 위안을 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 무리하게 뭐 끼어들기 하나요? 무리한 끼어들기. 이 끼어들기 차선 변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선 변경은 차가 정상적인 속도로 지나갈 때 끼어들기 그 차선 변경을 하는 거고, 이 차들이 신호로 밀리던가 아니면 차가 많을 때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 끼어들기 금지 구역이잖아요. 보통 그런데 단속도 하고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많이 끼어들고 차례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막 중간에 앞에서 막 끼어들게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조금 깜빡이를 좀 켜고 좀 양보해 줄 때까지 조금 기다리든지 아니면 팔을 내려서 이렇게 손을 들면서 좀 양보 좀 해달라 미안하다 뭐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좋아요. 근데 이 앞차가 출발하고서 뒤에 딱 바로 붙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확 들어옵니다. 깜빡이도 안 켜고 그리고 비상등도 안 켜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열 받죠. 열 받아. 뭐 열 받는 안 받는 건 아닌데 그럴 때 보복운전에 조금 그 위험성이 있다. 좀 흥분이 조금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적, 크락션을 많이 울리고, 상향등을 막 켜고 다니고, 할 때 이제 사용 너무 과도하게 하면 시비가 붙죠. 경적은 뭐 그렇다 치고 상향등은 저도 상향등을 많이 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저는 이제 상향등을 야간에 많이 킵니다. 왜 그냥 미등을 안 켜는 차 라이트를 야간인데 일몰 후에는 라이트를 켜게끔 돼 있어요. 라이트를 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알려줘야 됩니다. 너 라이트 안 켰다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상향등을 많이 켜요. 저는 많이 켭니다. 많이 켜줘요. 앞차가 가면 따라가서 막 이렇게 라이트 뽀짝뽀짝 해줘요. 그러면 저 새끼 제가 왜 라이트를 번쩍거리나 본인이 생각하고 내가 라이트 안 켰나?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봐야 되는데 몰라. 물론 깜빡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몰라. 그분이 제가 왜 상향등을 켜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 했을 때는 어, 이 라이트를 안 켜신 분이에요. 미등이나 이런 거를 야간에는 켜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자동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자동으로 켜지지만 그렇지 않은 차가 많아요. 그래서 안 킨 차가 제가 뭐 10분 달리다 보면 한두 대는 봐요. 그러면 야간에 엄청 많이 안 켜는 차들이 많은 거예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이런 데 안 켜는 차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라이트를 켜줘야 돼요. 야간에는. 그래서 앞차가 위험하니까 좀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으면 라이트를 번쩍번쩍 해주고 그다음에 상향등 켰을 때는 내가 미등을 안 켰나? 뭐 했나? 그런 거 한 번씩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많이 하는 거는 안 좋지만 그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좀 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서행운전. 이게, 보통 도로가 최저 속도가 있어요. 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50km, 네, 자동차 전용 도로는 30km, 이렇게 최하 몇 킬로 이상으로는 가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이 서행운전, 일반 도로에서 보통 60km로 가야 돼요. 근데 뭐, 30km 이하로 가시는 분도 있고, 너무 천천히 가. 그러니까 뒤에 차들이 되게 밀려. 가야 되는데 차 양이 많으니까 또 차선 변경도 못 해. 이럴 때, 또 경적이라든지 상향등, 예, 요게 이제 또 이렇게 원인이 될 수 있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무리하게 되면 보복운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본가 보다. 아니면 이 지역이, 처음인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서행 운전도 조금 유하게 화내지 마시고 조금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보복운전. 예. 다섯 번째는 이런 난폭운전이 원인이 되는 거죠. 신호 위반하면서 막, 뭐 얘가 두 가지 이런 막 난폭운전을 하는데 뒤에 있다 보니까 너무 열이 받아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따라가면서 이제 보복운전이 되면 이게 좀 조금 더 위험해지죠. 아무래도 한 놈보다 안 한 분이 이거 얘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는, 이거 난폭운전을 하는 놈을 오히려 이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되면 거꾸로 이게 가불관계나 아니면은 뭐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죠. 바뀝니다, 방향이. 물론 사고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났을 때 사고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막 거기 멱살 잡고 막 이렇게 하면 폭행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고 원인하고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조금 자제를 좀 해서 좀 너무 흥분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네, 원인으로 보복운전에 대한 처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걸로 흥분해서 쫓아가면서 뭘 하느냐. 이제 요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인이 이런 거지. 우리는 이제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면서 유형이 어떤 게, 우리는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하면 안 돼. 그러면 보복운전에 대한 처분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앞지르기 한 다음에, 앞지르기 후에, 네, 보실까요? 여기? 또 있어요. 급제동, 급감속 해서 급제동 하는 거, 급제동. 네, 요거 가면 안 돼. 달려가면서 갑자기 쓸고 하는 거, 앞지르기 해가지고 앞지르기 했잖아요. 막, 갑자기 막 브레이크 밟고 출발하다, 갖다 출다 막 브레이크 밟고 하는 거. 요거 하면 안 됩니다. 요거 보복운전 위험성, 요렇게 했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은 이거, 오히려 거꾸로 보복운전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거 급제동하고 이런 거 있는데, 쫓아가. 앞지르기 하고 막 이렇게 쫓아갔어요. 앞지르기 한 다음에 추돌해. 사고를 고의로 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다. 이건 교통사고예요. 그러면 이게 교통사고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앞에 상황이 있으면 얘는 보복운전으로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처리가 된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영상으로,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해명을 해야 돼. 내가 해명을 해야 돼. 이게, 나 그거 아니다. 보복운전 아니다. 이걸 해명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추돌. 네, 앞지르기 한 다음에 일부러 갖다 박는 고의적인 행위. 근데 고의가 아니다. 막 이렇게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네, 세 번째. 뭐, 중앙선이나 옆에 이제 막 붙여서 미는 거죠.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이렇게 옆으로 밀어. 막 이렇게 차 이렇게 운전하면서 밀어. 이런 것도 앞에 행동이 있어서 이걸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보복이 된다 이거죠. 앞에 행동이 이렇게 있어도 얘를 하면 안 돼. 얘를 해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차로 밀면 안 된다 이거죠. 보복운전으로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신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자, 뭐 네 번째, 앞으로 추월했어요. 근데 급제동 했어. 근데 내려갖고 이제 싸우는 거죠. 응? 욕설, 위협, 위협. 내려서 하는 거죠. 야, 응? 야, 이 강아지야. 강아지. 네, 알죠? 네. 야, 이 강아지야 하면서, 싸우는 거죠. 욕설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되면. 앞에 행위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있어서 얘를 하면 안 된다. 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블랙박스에 다 영상이 찍혀요. 그러면 뒷차, 앞차 다 찍혀요.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빵빵거리고 막 지나가면서 하다가 얘가 와서 이렇게 했다. 이제 오히려 신고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흥분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네, 마음을 가라앉히셔서, 깜빡이야. 제가 초보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깜빡이 미사용이나 이런 뭐 고마운 표시, 이런 걸 아직 안 배웠구나. 이렇게 마음을 그냥 차분하게 하셔서 앞에 행위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향지시등, 네, 보통, 네, 시내에서 30km, 30m. 깜빡이 사용은 차선 변경할 때, 시내 30m, 고속도로 100m예요. 미리 깜빡이를 나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신호. 이 손 한번 들어주고, 비상등 한번 켜주고, 우리 그런 거 해야 돼요. 차선 변경하고 나서, 고맙다고 비상등 한번 해주고, 룸밀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손 한번 이렇게 딱 들어주고, 그렇게만 해주셔도, 이렇게까지는 안 가고, 내가 이런 걸 설사 안 했다 하더라도, 제 운전 제대로 배웠네. 뒤에 분들이 아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이나 제 아시는 분들은 이거 권순모 채널 보시는 분들은 다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신다고 믿고, 네. 그래도 우리가 이 난폭운전하고 이 보복운전은 조금 위험하고,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또 위협하는 행위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2026년도 병원연에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많이 흥분하고 그렇게 하시면, 그냥 한 번 정도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액션을, 그 정도로만,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만, 차 안에서, 내 차 안에서. 그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좀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월 1일 첫날인데요.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무튼 권순모TV 보시는 분들은 난폭운전, 보복운전 절대로 안 하실 거라 믿고, 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권순모TV는 교통문화 캠페인이라고 할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운전하실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예방 차원에서 그 영상을 많이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권순모TV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